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나이 23. 여기 꽃다운, 아니 꽃보다 더 싱그러운 청년이 있습니다. 오늘의 보통의 존재 방재석 씨인데요. 과연 이 청년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니야. 그저 나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에 4학년에 재학 중이자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운영하고 있는 23살 방재석이라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 나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 아이템을 구상을 하게 된 것도 저희 할머니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그래도 혼자 있기 매우 적적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랑 있을 때 그 정서적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효과도 많이 널리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에 다가갈 때쯤까지도 좀 웃으면서 지내시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시작을 했어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던 순간이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어느 화창한 날 아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자리한 한 교육장이 북적북적합니다. 오늘 모인 이들은 바로 5, 60대 시니어들. 특히 목줄 같은 경우는 다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 더 드리는 이유는 돌봄할 때 2종으로 쳐라. 왜냐하면 혹여나 가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한번 빠질 때가 있어요. 이 목줄 같은 게. 나가겠습니다. 픽업 돌봄은 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오늘 보통의 존재인 방재석 대표가 이끄는 예비 사회적 기업 애견 돌봄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는데요. 저희는 이제 사회적 고립 문제를 겪고 있는 시니어분들을 펫시터라는 직업에 이제 견봄사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견봄사로 육성을 해서 이제 지역 내에서 1대1로 반려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인공이 이끄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일정 기간의 훈련과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는데요. 이 과정을 수료하면 반려견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원하는 애견인과 매칭이 이루어지는 형태랍니다. 오늘 모인 이들은 견봄사 3기 과정 수료를 앞둔 시니어들이라는데요. 서비스 현장에 투입되기 전 방재석 대표에게 최종 교육을 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시급으로 책정됩니다. 금액 부분만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견봄사가 되시면 1대1 반려견 돌봄 서비스를 가장 많이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견주분이 부재시 혹은 여행 가실 때 반려견 혼자 있는 게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 견봄사분이 산책 혹은 실내에서 반려견 놀이, 그냥 간단한 교육, 사료급여, 배변 정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렇게 지역 견주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경험을 만들고자 지역 내 반려견 행사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하면서 좀 더 지역사회에서 많은 부분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견봄사 3기 수료식 시간.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명옥 견봄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고득점이시던데 진짜. 이탈자 없이 모두가 교육을 수료하고 견봄사 민간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젊었을 때 이후로 자격증을 처음 받아보니까 좀 나름대로 뿌듯하고 또 굉장한 자격증인 줄 알고 되게 아들이 좋아했어요. 엄마 최고라고. 이제 작년에도 다른 자격증에 이제 접해봤는데 그 개인으로 해서 공부해서 하는 것보다 단체로 몇 명이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니까 더 보람도 있고 더 두근두근했어요. 그날 오후 부지런히 학교로 걸음을 옮긴 방재석 대표. 아직 대학교 4학년 신분이라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학업을 병행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늘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고 합니다. 연령은 난 5번이라고 응답을 했어요. 이분이 나이가 있으시다. 5번 이렇게. 그 다음에 성별은 남녀. 그 다음에 활동을 안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는 3번. 근데 연령이라고 해도 되긴 해. 혹은 Q2. 홍사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어리다면 어리고 많다면 많은 나이. 23 청년은 어떻게 사회 문제까지 생각하게 된 걸까요? 아무것도 안 쓰셨거든 이분이. 원래 이제 이렇게 학부에 진학을 하기 전부터 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런 사회적 문제를 뭐 굳이 비즈니스가 아니어도 그냥 봉사활동처럼이라도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단순히 봉사활동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풀어볼 수 있다는 동아리가 있다고 해서 그 동아리에 들어간 시점 이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수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동기들과 놀 법도 하지만 잠시 쉴 틈도 없이 방재석 대표가 분주하게 향한 이곳은 예비 사회적 기업과 협업을 하는 춘천의 한 재단법인이라는데요. 그래서 그때 아까 뭐 자료 확인 자료 같은 거 필요하시다고 네네. 이걸로 혹시 그냥 이거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보내드릴까요? 네, 보내주시면. 네, 이거 그냥 PDF로 보내드리고. 어차피 결과 보고도 해야 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걸로 보내드리고. 누구보다 방 대표를 이해하고 사업의 결을 맞춰가는 곳이랍니다. 춘천 지혜수는 이제 이렇게 50세 이상의 이제 시니어 중장년층 중장년층의 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니어 인구가 많은 춘천시에서 반려견 돌봄사라는 새로운 시니어 일자리가 탄생했습니다. 네, 몇 장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찍은 사진도 꽤 있어요.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처음에 이제 견범사분들을 모집을 할 때에도 사실 저희는 막막했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2기 견범사 모집을 할 때도 사실 도움을 받아서 홍보도 하고 또 올해는 감사하게 견범사 이런 교육 양성 과정을 같이 협업해서 해볼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문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이번 3기는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미팅을 무사히 마치고 잠시 집으로 향하는 방재석 대표. 급한 할 일이 있는가 했더니 문제집을 펴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중학생 친구한테 수학이랑 영어를 멘토링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챙긴다는 한 가지, 바로 멘토링 수업이라는데요. 한 아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만나며 공부를 가르쳐주는 활동이랍니다. 그럼 이 문장 선생님이 뭐 처음에 한번 영어로 읽어주긴 했는데 영민이도 한번 영어를 외운 거 읽어봐봐. It is it is not always difficult. 그치 어렵다 나에게. 사실 방재석 대표의 꿈은 따로 있었다는데요. 그의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공도 교육학과를 선택해 입학한 것이라고 합니다. 나 하고 싶은 말 있는데 말해도 돼? 중학교 때부터 그냥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견학을 할 때도 이제 그냥 본격적으로 임용 준비하기 전에 재밌게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려면 견우를 그만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쉽게 그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부터 그냥 교사보다는 내가 지금 여태껏 해온 이 길을 조금 더 정진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임용고시에 대한 꿈은 잠시 그냥 접어두고 이 견우로에 좀 더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랜 꿈마저 내려놓을 만큼 열정적으로 다가온 예비 사회적 기업인의 꿈. 목표와 방향이 뚜렷했기에 여러 창업대회에서 상을 거머쥐었고 리더로서의 능력도 인정받았답니다. 하지만 혼자였다면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데요. 그날 오후 다시 집을 나선 방재석 대표. 그의 걸음은 학교에 마련된 창업지원센터로 향했습니다. 뭐야, 빨리 왔네? 안과는 봤음? 함께 모인 이들은 예비 사회적 기업에 소속된 팀원들이자 친구들이라는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을 구상하기 전부터 동아리에서 함께 동고동락해온 둘도 없는 동지들이랍니다. 현재는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이 같이 이 일을 함께 하고 있고요. 여태껏 동아리로서도 많은 기간이 있었어서 그 동아리 기간 동안 거쳐간 팀원들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견범사 관련해서는 이번 3기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실제로 시험 점수도 다들 높으셔가지고 한 분만 재시험 하시고 재시험 하셨을 때에도 70점 맞으셔서 그냥 2급으로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총 9분 중에 7분이 1급, 2분이 2급. 가까운 관계지만 회의할 땐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며 집중하는 팀원들. 약간 이 정도고. 그럼 이들이 생각하는 방재석 대표는 과연 어떤 리더일까요? 성장을 조금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소극적이고 약간 리스크를 감수한다기보다는 약간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는 성격인데 아무래도 창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리스크도 있고 약간 도전을 많이 해볼 수 있고 약간 거기서 오는 성취욕 같은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리더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리더인 것 같아요. 좀 제가 생각하는 리더상이 일단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좀 뭔가 일이 진척이 안 되거나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 적절하게 개입하는 게 저는 옳은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에 가장 근접한 리더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재석 대표의 하루는 학생으로 또 예비 사회적 기업의 대표로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하루 일과가 모두 마무리될 그 시각. 누군가 방재석 대표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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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노래 불러드리러 온 가수 봉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 방재석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저는 대표님이시라길래 그래도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되게 어려 보이셔가지고 놀랐어요. 아닙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올해로 23살입니다. 23살이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사실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혹시 대표님도 키우는 애완동물 있으세요? 저도 옛날에 강아지를 길렀었거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길렀었고 그 뒤로는 이제 나이가 그 친구도 많이 됐어가지고 무지개다리를 건넌 뒤로는 못 키우겠더라고요, 지금. 네. 그런 아픔이 있으시구나. 강아지를 먼저 무지개 다리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해주신 그 사연을 듣고 저희가 선곡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또 대표님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저도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랑으로 이게 듣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너의 이름을 부르면 뒤돌아 꼭 안아주던 따뜻했던 너의 향기 어떤 봄냉보다 여운이 길었던 너였어. 아직 너를 그리워해. 여전히 넌 내 맘 깊은 곳에 너와 걷던 길목을 지나갈 때면 나는 고개를 떨구곤 해. 비오던 그 어느 날도 나보다 먼저 서 있던 오래 기다렸다고 날 다그치지도 오히려 날 안아줬던 너. 아직 너를 그리워해. 여전히 넌 내 맘 깊은 곳에 너와 걷던 길목을 지나갈 때면 나는 고개를 떨구곤 해. 이 곡이 부르신 가수분께서 똑같이 이제 대표님과 같이 예전에 소중했던 자기 동생 같은 친구를 무지개 다리로 보내고 나서 쓴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려견을 키우다 보니까 이 노래 부를 때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 동생 같은 제 강아지가 생각나면서 대표님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사실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부터는 좀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지냈던 때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보고 싶으면서도 또 기억을 많이 못 해줬다는 게 미안하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우선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편지가 한 통 도착을 해서 그거를 좀 먼저 읽어드리려고 해요. 누구한테 편지가 도착했을지 예상이 가시나요? 편지요? 올 사람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편지 읽어드릴게요. 과연 누가 편지를 보내왔을까요? 아들아, 아들에게 써본 적도 없는 편지를 써본다. 바쁘게만 살아오던 중 늦은 나이에 찾아온 우리 막내 아들아, 넌 우리 집에 웃음과 기쁨을 주는 내 삶의 활력소였는데 벌써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었구나. 너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너를 보면서 이겨내고 힘을 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어제는 내 할머니 6년째 되는 기일이었는데 내가 태어나고 너를 보는 것으로 사셨던 할머니는 얼마나 좋으셨는지 아기인 너를 업고 노인정에 가셨고 학교 다녀오는 너를 보며 우리 재석이밖에 모르시던 할머니를 기리며 학교 수업 마치고 밤 늦은 시간에 춘천에서 화성까지 먼 길을 마다 않고 왔다가 너무도 바쁘게 멀리서 혼자 생활하는 너를 엄마 아빠는 자주 볼 수도 없어 안타깝고 뒷바라지도 더 해주지 못한 게 항상 미안하고 가슴 아프구나. 항상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하는 늦둥이 내 아들, 아빠는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 사랑해 내 아들.
아버님께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사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한테 뭐 따로 편지를 받아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아빠에 대한 진실한 뭐 마음을 사실 제대로 들을 일은 거의 없었고, 오랜만에 할머니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아빠가 늘 전화로나 사랑한다고 계속 말해 주는데 많이 힘이 되고, 또 이렇게 들으니까 더 뭔가 감정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편지 읽어드렸고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신청곡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의 OST인데 제가 처음에 창업이라는 걸 알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드라마이기도 했고 약간 좀 제가 창업이나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들었을 때 들었던 노래예요. 저도 이 노래 들어보는데 되게 밝고 희망차더라고요.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딘지 모를 꿈결 속에서 행복한 날도 본 것 같았어. 다가올 내일은 불안한 표정이지만 쉽게 나를 놓을 순 없네. 찬란한 빛을 향해 걸어 나를 가둘 듯한 미로, 그럴 때마다 난 너를 기억해. 내 꿈을 잊지 않게 해줘. 별이 쏟아지는 곳에 우린 결국 함께 한다고. You are my future, future all the time. 힘든 시간들을 건너 너의 손을 잡고 싶어. Sunshine all the day. 해가 밤을 돌아 아침을 또 만든 것처럼 날 비춰줘. 힘든 데까지 더 많은 시니어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어요. 저희도 목표가 시니어분들이 처음에 좀 더 웃고 재미난 일상을 보낼 수 있고 싶게 하자. 그게 첫 우선에서 출발했던 거기 때문에 그 꿈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사실 대학생으로 시작을 한 만큼 도전도 쉽지만 포기도 빠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포기를 조금 접어두고 최대한 더 노력해보고 많이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찬란한 빛을 향해 걸어 나를 가둘 듯한 미로, 그럴 때마다 난 너를 기억해. 내 꿈을 잊지 않게 해줘. 별이 쏟아지는 곳에 우린 결국 함께 한다고. You are my future, future all the time. 힘든 시간들을 건너 너의 손을 잡고 싶어. 보통이라는 단어에서 통은 어쩌면 통증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보통의 우리는 나의 길을 가기 위해 저마다의 성장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길 위에서 격통하고 있으며 길의 끝에 다다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통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통에 맞서는 이 땅의 모든 보통의 존재를 위해 보통의 존재가 함께 걸을게요.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